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기획처장입니다. 지금 소개했지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문순입니다. 이렇게 또 부산까지 불러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축사에서도 봤듯이 올 작년 저희들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키워드는 딱 그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이런 키워드로 아마 저희들이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충청 지역, 충북 지역도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사회 내지는 산업이 요구하는 전공으로의 창의 융합 전공 과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정규 처장님께서 저한테 2단계,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올해 2022년도서부터 시작되는 대학혁신 사업 2단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뒤에 아주 기본적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 물어봤더니 저에게 30분 정도의 시간을 아마 할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캐치프레이즈는 아니고요. 지금 총장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함께와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앞을 향해서 저희들이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여기에 녹여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어느 거 누르면 되죠? 예. 오늘 크게 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대학이 해온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저희들이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산업 내지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 창의융합 전공 과정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좀 성공적인 요인,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안 맞죠? 예. 전체적으로 개관입니다. 예. 저희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의 중장기 발전과 대학 비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와 미래라고 하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글로벌 국가 중추대학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학교는 원래 교시가 진리, 정의, 개척 3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 인재상은 창의 정신을 품은 개신인, 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거고, 저희들이 창의 정신을 품은 개신인, 이 개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학교가 개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핵심 역량 6가지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체인지라고 해서 창의, 휴머니즘, 능동, 공동체, 글로벌 전문성이라고 하는 6가지의 핵심 역량을 두고, 저희들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교육, 학생 지원 성과 관리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저희들 이 7대 혁신 전략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있는 각각을 대응을 시켜서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 교육, 취창업, 교육학습 지원, 질관리, 그리고 학사관리 이렇게 해서 한 7가지를 저희들이 혁신 전략으로 세우고 그에 대한 각각의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들 중장기 발전 계획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혁신 전략을 일치화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7대 교육 전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교육 과정을 좀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혁신,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콘텐츠인 교육도 좀 혁신을 하고 원격 교육 체제 이건 작년 올해 저희들이 아주 직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이 또 하나는 체인지 역량 기반 아까도 말씀드렸던 창의성을 비롯한 6가지 핵심 역량 관련해서 성과 관리를 혁신을 이루어서 말씀드렸던 직지의 창의 정신을 품은 개신인을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적으로 2021년도를 100으로 놨을 때 한 3년간을 비교해 보면 지속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규교과든 비교과든 체인지 역량이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저희들이 질적인 면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혁신, 원격 교육혁신에서 우선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전담 조직을 좀 만들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고도화를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제를 구축하거나 개편을 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관리 이러한 질적인 우수성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패러다임을 대전환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질적인 저희들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 진로, 취창업, 인프라에 있어서도 이렇게 향상 2021년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우선 저희들이 이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추진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들은 커다랗게 첫 번째는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학사 구조 개혁하고 전공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대학은 한 4개 정도를 특성화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그린 테크놀로지,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위기 관리입니다. 이러한 4가지 쪽의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미래형 인재를 좀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했던 CK 사업 그리고 인문학 육성 사업인 코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오고 이것을 전 대학으로 좀 공유하고 확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공 교육과정 혁신 성과를 뉴 체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역량을 포함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이런 공유 확산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CK 코어 사업의 전공 교육과정 혁신 성과를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을 토대로 대학 전체가 사회 수요,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공 교육 혁신 프레임워크를 확립해서
체인지 역량,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체인지 역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공 역량 강화를 통한 체인지 인재 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단과대학과 이제 지금은 교양교육본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창의융합본부 그리고 취업지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뭐 인턴십이라든가 연계융합이라든가 전공역량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교수법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이것을 단지 그냥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산업 수요 내지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해서 단과대학의 특성을, 산업 수요와 지역사회에서 각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을 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편을 하고, 앞서 저희들이 했던 CK 사업,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전자정보 쪽입니다. 또 하나는 농생명, 6차 산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CK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살리고, 또 하나는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코어 사업, 이곳을 우수 사례를 그대로 끌고 와서 전 학교를 전체를 대상으로 좀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대라든가 교양교육본부라든가 취업지원본부에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교무과라든가 교수학습센터라든가 교수혁신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전공교육 혁신을 위한 집중 투자가 저희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공교육에. 그래서 저희들의 프로그램에서 약 반, 전체 액수의 프로그램의 반 이상이 53.5%를 전공교육 혁신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학 구성원에게 광범위한 참여하고 수혜를, 그러니까 혜택을 저희들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전공혁신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 핵심 자율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특히 6대 핵심 역량 체인지와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다시 반복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체인지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이 체인지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은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라든가 우리 종합발전 계획이라든가 교육 혁신 전략, 이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인재 양성을 했고, 그에 대해서 핵심 성과 지표, 종합발전계획의 핵심 성과 지표하고 우수 사례의 지표 간의 연관성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을 때, 이처럼 체인지 역량 점수도 3년간 우리가 3개년간 추진을 해오면서 또 전공교육 만족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지표로 선정한 6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이처럼 체인지 역량이라든가 교양교육질, 전공, 비교육, 취창업, 인프라 모두 저희들이 증가해서 전공 역량 강화를 통한 뉴 체인지 인재 양성에 저희들이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공 인력을 저희들이 융합형 전공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자료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학과의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 또 하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이라든가 또 학내의 각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진단을 하기 위한 진단 도구도 개발을 했고요. 또 단과대학별 예산 배분하고 집행 계획을 수립을 했고, 뭐 담당자 설명회를 여러 번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설명회는 부족을 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고, 또한 이에 대한 워크숍도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모든 학교에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주도하는 쪽에서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 중에, 또 끝날 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설명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사업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선 본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의견 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단 지표를 개발하는 이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을 해서 객관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뉴 체인지, 그러니까 아까 6대 그 핵심 역량에 대한 진단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학교 학생들의 핵심 역량 측정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고, 이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 전공, 교양, 비급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체인지 6대 핵심 역량과의 매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6개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이수함에 따라서 그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비교과에 있어서 비교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씨앗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던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 성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본부 차원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주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인 단과대학에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을 3년 동안에 약 137개 과목을 개발하거나 개편을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보시면 개편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학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교과목을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편을 했고요. 또 이러한 스마트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생활과학대학에서 예를 혁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6대 그 핵심 역량을 체인지로 놓았는데, 이 생활과학대학에서는 K-POVR이라고 하는 비슷한 그 핵심 가치를 놓고 나름대로의 그 혁신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확산, 실용성, 응용성, 적용성, 그로컬, 리더십, 전문성, 각각을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6개의 실현 가치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생활과학대에. 그래서 교과과정, 전공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는데, 하나는 ICT 기반 커뮤니케이션 실습, 또 하나는 혁신적 라이프 솔루션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융합 공통 과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공 실무 교육과정을 강화시키고, 비교과, 교양 과목 연계, 교육 환경 구축, 또 교육 혁신, 교육 방식 혁신적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과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그 혁신 프로그램, 전공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내용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활과학대학에서 했던 것이고 타 대학에서 하는 그런 것과 포함을 해서 자율성과 지표를 저희들이 지표를 놓고 여기에 달성 목표는 몇 개를 하겠다, 연 몇 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그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사회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서 혁신적 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을 해서 특히 IC 산업 수요 또는 뭐 인더스트리 커플드라고 했죠. 또는 사회 수요 소사이어티 커플드 이러한 교과 운영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 과목 교과목 개편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뭐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겠지만 K목이라든가 플립 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저희들이 전공, 교양, 비교과에 각각 체인지 역량을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서 전공 같은 경우는 체인지 6개 역량의 합이 100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건 창의성의 30, A의 30, 40을 두거나 각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체인지 역량의 합이 100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에 따라서 그 마일리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도 개신 기초 교양, 일반 교양, 확대 교양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체인지 역량을 둘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그 아까 씨앗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비교과에 대해서도 각각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휴머니티에 대해서는 도우미 활동이라든가 장학금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그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정규 교과목 교과내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인지 역량을 매칭을 했는데 체인지 역량 달성도의 가중치를 30, 정규 40, 비정규 30 이렇게 해서 100%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표는 이 6대 핵심 역량별 향상도를 일괄적으로 3년 동안 1.34%, 33%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교수법이라든가 교육과정 개선은 사업의 운영에 따른 단순히 양적인 개선이 아닌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 혁신 사례의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그 전공 운영 교육과정을 이게 이제 2019년, 20년, 21년입니다. 색깔별로.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전공 실무 교육과정, 연계융합, 혁신적 교육법에서 이처럼 저희들이 한 약 3년간 509건의 교과목을 개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전공 교육의 만족도도 3.83에서 4.11 정도로 향상이 됐고 소속 학과에 대한 운영 만족도도 3.67에서 3.92 정도로 이처럼 만족도가 상승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비교과, 전공 특화 비교과에 운영하고 ICT 기반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에 있어서도 저희들 이제 비교과에서도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취창업 이렇게 해서 비교과에서 13개 단과대학별로 약 2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여기에는 전공 특화 공모전이라든가 자격증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 또 창업 동아리를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을 보시면 요 전공 학습 역량 강화는 약 7,600건 정도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진로 상담 약 4,000, 취창업 지원은 한 3,400건 정도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기존에 했던 CK와 코어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학교 전체로 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CK 인문 역량 강화 사업에 있어서는 인문 서당이라든가 저명학자 뭐 특강이라든가 그로컬 인문 프론티어 등으로 해서 매년 약 600에서 700건 정도, 700명 정도의 참여를 보였고요. ICT 같은 경우는 창의연구 동아리, 현장견학, 4차 산업 특강 해서 2,500에서 한 1,8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또 6차 산업, 농생명 환경 특성화에서는 인턴십, 오픈랩 이런 것 등 해서 1,500에서 약 2,500명 정도의 참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지원 비교과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체계화 그리고 산학 연계 글로벌 프로그램을 확대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학생 지원, 목적 지향의 핵심 인재 양성, 또 체인지 역량, 전공 실무 능력 강화에 기여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듯이 구성원의 소통 협력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원이라든가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포럼, 또 특강,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뭐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겠지만 2020년과 21년에는 뭐 아무래도 이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19년처럼 실적이 그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나름 비대면으로라도 계속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구성원들의 이해 도모하고 협력적 의견 공유가 저희들이 중시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향후 이러한 저희들 그 충북대학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사회 수요를 반영한 창의융합 전공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거에 대한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걸 가지고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적 교육 교수 학습법을 확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전공 과목 학습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또 하나는 전공 교육 과정 운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타 대학의 벤치마킹의 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성과 확산 토대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뭐 여기 써 있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저희들이 수행을 해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혁신을 이루었다. 뭐 아주 그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뭐 어디서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 이 얘기를 쓰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충북대학은 체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정규 과정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을 해서 역량 기반 교육의 혁신적인 전공 교육 체계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하나의 그 성과이고 이에 대해서 기대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뭐 다 그 상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인구절벽이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 주변을 어둡게 하는 그런 환경 또 이러한 것들 또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설정한 우리 대학의 체인지 역량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혁신 성과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교육 혁신 프레임워크를 기반한 역량 기반 전공교육 혁신 모델을 타 대학에서 벤치마킹 성과 공유 지침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역량 기반 성과 확산 역량 기반을 그 기본으로 하는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건방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다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번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과대학 학과 교수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사항이다. 교수진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까지의 그 참여가 굉장히 그 선결되어야 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행하는 쪽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6가지의 핵심 역량 지표를 개발을 해놓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이 없이는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체계적인 절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전서부터 핵심 역량, 자율지표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진단 도구를 개발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교과목을 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에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좀 체계적인 이런 것들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년 1단계 3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국회 예결위에 통과된 그 대학혁신 지원 사업 사업비를 보면 약간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반 재정 지원 사업과 1유형과 2유형으로 아마 나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증액이 됐지만 원래 이게 뭐 그 국회 예결위에서는 줄이느니 어쩌니 하다가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늘어났는데 이건 뭐 저희들 자랑입니다. 요거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여간 그 중장기발전계 교육 분야 전체를 교육혁신 전략으로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성공적인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 예산을 교육혁신 전략, 그러니까 교육혁신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3.5% 이상을 이쪽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하나의 그 성공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 기존 수행했던 사업 CK라든가 코어 사업을 확산하는데 재정 투자를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크게 그 성공 요인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일단 그 이제 2단계 1주기, 2주기, 3주기 1단계가 끝나고 지금 이제 2단계에 대한 그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그 디자인을 지금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이제 2주기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하여간 2022년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에 대한 겁니다. 2020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나와 있는 것은 요 세 번째입니다. 유지 충원율. 기본적으로 지난 그 5월달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지 충원율을 가지고 하여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유지 충원율 유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대학이 다 그래서 요 보면 대학혁신 지원 사업 평가를 두고 유지 충원율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중도 탈락하는 신입생, 재학생의 특성 분석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 내 대학, 지역사회 협력과 상생에 기반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오늘도 사회의 수요 내지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공인력, 융합 전공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회와 괴리된 이런 사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뭐 학령인구 감소 어디든지 다 서울을 제외한 곳에서 느끼고 있는 수도권 집중,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역을 살리고 협업하고 이러한 상생하는 방향성의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대학의 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에 부합하는 자율적 혁신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과제와 이를 구현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함으로써 자율성, 우리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자율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의 지속적 확보와 강화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 오늘 강연은 이거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